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기체의 성질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의 운동 볼 건데 입자의 운동에서 처음 알아야 되는 것이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볼 거야. 그래서 A 기체를 이루는 입자라고 해서 볼 거예요. 자,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있을 거야. 있는데 지금 쌤 주변에도 기체들이 있어. 기체들이 있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쵸? 안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 기체를 이루는 입자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입자는 매우 작은 입자다라는 거.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모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입자 모형이라는 용어를 볼 거야. 자, 입자 모형이 뭐다? 안 보인다 그랬잖아. 우리 이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눈에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하는데 기체 입자들의 특징을 봐야 돼. 기체 입자들의 특징. 자, 기체 입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서로 떨어져 있고요. 떨어진 채로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균등하게 막 퍼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뭐다?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빈 공간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기체의 부피가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빈 공간, 부피가 정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빈 공간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주사기 피스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피스톤이 있고요. 여기도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자. 주사기 같은 피스톤이 있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 누르기 전이야. 누르기 전. 그래서 이만큼의 뭐가 있다? 공기 부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공기 입자들이 이 부피 안에 어떻게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얘를 어떻게 하냐? 위에서 눌러. 압축을 한대. 이렇게 누를 겁니다. 눌렀더니 이 피스톤이 어디까지? 이만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이만큼 들어가니까 입자는요 6개 그대로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져? 자,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입자 사이 간격이 이만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줄어들었죠. 간격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뭘 했을 때? 압축을 하게 되면은요. 압축을 하게 되면 입자 사이에 간격이 거리가 감소한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다. 빈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치? 빈 공간 사이에 간격이 작아졌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자, 두 번째 입자가 움직여. 운동을 한대. 그래서 지금 입자 빨간색 입자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도 진동 운동을 하고 사방으로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기체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입자의 운동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뭘 알아야 되냐? 진짜로 얘네들이 움직이냐? 라고 하는 증거를 알아내. 그래서 증거는요, 기체 입자가 확산되는 것, 그리고 증발되는 현상.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브라운 효과라는 것도 배울 건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뭘 봐야 돼? 입자의 운동에서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그 보기 전에 요거 볼게요. 자, 서로 떨어진 채로 골고루 퍼져 있대 빈 공간이 존재하고요. 압축하면은 거리가 줄어들어서 부피가 감소한대. 이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압축할 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기체 입자의 자체, 종류, 모양, 크기 이런 것들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개수도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 빈 공간 간격이 줄어들 때 얘네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입자의 운동 증거가 확산 증발이었는데 증거가 아닌 것들이 있어.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증거가 아닌 거. 그래서 여기서 증거가 아닌 것들도 알아두자. 증거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대. 이거는 기체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더라 라는 중력에 의한 증거야. 자, 그리고 노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간다. 이거는 파동에 의한 현상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입자의 운동의 증거는 증발과 확산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봐야 된다?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B 입자의 운동. 자, 입자의 운동에 대한 증거 두 가지가 있었죠. 확산이랑 증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산부터 먼저 볼게요. 확산인데, 확산에 대한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확산. 그래서 스스로 운동을 해.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 거야. 움직이는데 퍼져나간대.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산을 알기 위해서는 퍼져나간다라는 말을 뒤에 붙였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것들은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향수의 확산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볼 거야. 향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다가 향수를 뒀대. 그러면 이 향수의 향기는요, 이렇게도 퍼져나갈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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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도 퍼져나갈 거고, 아래로도 퍼져나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대. 그러면 향수가 여기에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던 부분에서 어디로? 사방에 있는 적은 쪽으로, 없는 쪽으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요? 많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적은 쪽,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얘가 확산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스스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향수 냄새가 방 안 가득히 냄새가 날 수 있다 라는 거.
자, 이거 말고 확산의 예 몇 가지만 볼게요. 확산의 예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 나올 거야. 그리고 증발의 예도 4가지나 5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증발인지 확산인지 구별하는 문제들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확산의 예, 꽃향기. 향수랑 비슷한 거지. 꽃향기가 공기 중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라. 꽃향기가 퍼져나간다. 말이 되게 자연스럽지. 그러면 확산이야. 자, 그리고 모기향. 모기향을 피웠더니 방 안으로 퍼져나가서 모기가 죽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얘도 확산이고요. 그리고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을 때도 마약 냄새가 퍼져나오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마약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 냄새. 먼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음식 냄새가 음식이 있는 곳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의 예, 이거 말고도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얘는 공기 중에서 확산이잖아. 그러면은 참고로 액체 속에서도 확산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액체 속에서 확산의 예 볼게요. 물이 있어. 물에 뭘 집어넣어? 잉크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잉크가 물에 퍼지지. 그래서 물 전체로 잉크가 퍼져 나가더라. 그래서 퍼져나가는 현상, 확산 현상 됩니다. 냉면에 여름이니까 식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식초가 냉면에 전체로 뭐한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확산 현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도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 속에서도 확산 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언제 확산이 잘 일어날까?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볼 거야. 자, 언제 잘 일어날까? 조건은 4가지 정도. 그래서 온도랑 그리고 입자의 질량 그리고 물질의 상태 일어나는 장소 얘네들에 따라서 확산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확산이 잘 일어날까? 입자의 운동은요,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 속도가 느려져. 천천히 움직여. 온도가 높아지면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빠르게 움직일 때 훨씬 더 퍼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자, 같은 온도에서는요,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자, 물질의 상태는요, 물질의 입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입자 여러 개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고체는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상당히 큰 상태로서 모여있기 때문에 단단한 고체 상태로 보이는 거고요. 액체는요, 얘네들이 같은 입자들끼리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야.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는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아주 작은 상태를 기체 상태라고 해.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서는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에서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얘네들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인력은 기체가 작다, 고체가 크다 라는 거. 그런 것들 알면 되고요. 자,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확산이 일어날 때, 내가 퍼져나갈 때 누군가가 방해를 하면은 퍼져나가는 속도가 느리게 된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 없을수록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어나는 장소는요, 액체 속보다 기체 속에서 훨씬 더 빠르게, 기체 속보다는 진공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방해받는 게 가장 적은 진공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산에 대해서 알아봤어. 확산,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더라. 이때 확산에 대한 예, 기체 상태 예와 액체 상태 예 간단하게 봤고요. 그리고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들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입자운동의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뭐였죠? 그쵸, 증발 있었죠, 증발. 그래서 증발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증발이라는 것이 있어. 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데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액체 표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액체 표면에서 뭐로 변한다?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증발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일단 물의 증발부터 볼 건데요. 증발과 끓음의 차이를 일단 먼저 볼 거야. 증발과 끓음을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얘네들이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요, 둘 다 어떻게 된다?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액체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표면에서도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이렇게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날 수 있고 높은 온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끓음은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 끓음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요 차이점 보면 되고요. 우린 여기서 뭐 한다? 증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액체 표면에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 형태, 증발에 대해서 보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증발이 물의 증발이죠. 그죠?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물의 증발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물의 증발부터 간단하게 보고요. 증발에 대한 예들 몇 가지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의 증발이라고 나와 있다. 자, 어떤 용기에 어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어항이야. 어항에 이렇게 물을 넣었대. 물을 넣으면요, 물 입자들이 액체 표면에서 물이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입자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빵빵 뻗어나가지. 그래서 입자 하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수증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표면에 있는 물들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내부에 있는 물은 빠져나갈 수 없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물의 증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물의 양이 줄어들지. 입자가 빠져나가면서 이 물의 양은
줄어든다. 이 현상을 물의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증발의 예가 나와. 어쨌든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기만 하면 증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젖은 빨래. 젖은 빨래가 말라. 얘도 증발이겠지. 그리고 플리페 메치니스. 플리페 이슬이 있는데요. 얘가 아침이 되면은 사라진대. 그러면 액체가 기체 상태로 됐으니까 사라지는 거야. 증발 현상이고요.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없어지더라. 이것도 액체 상태의 알코올이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뭐 한다? 소금을 얻는다. 염전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이 증발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다라고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이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볼 겁니다. 3번이라고 할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있습니다. 이것도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얘는 뭐로 볼 거냐면, 자,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빨래가 마르는데 빨래가 언제 잘 마를까라는 것들을 볼 거야.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 있고요. 습도 있을 거야. 바람, 그리고 표면적. 이렇게 4가지를 볼 겁니다. 당연히 증발은 물 입자, 수증기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날 거고요. 습도는 주위에 수증기가 적어야 돼. 그래서 주변의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는데, 그러면 증발이 일어나면은 주위에 수증기들이 많아질 거잖아. 그래서 습도가 높아질 거야. 그러면 주위의 수증기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어떠한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게 뭐다? 바람이지, 바람. 바람. 그래서 바람이 잘 불수록, 바람이 잘 분다는 얘기는 주위에 있는 수증기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준다.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뭉친 빨래보다 넓게 펴서 널어놓은 빨래가 잘 마르지.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더라.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렇게 4가지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증발인데요. 참고로 물질의 종류, 물질의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입자의 운동. 그래서 입자의 운동에서 기체를 이루는 입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입자의 운동 증거 2가지, 확산이랑 증발이 있었고요. 확산에 대한 내용과 증발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입자의 운동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